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무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돈이 흔했어. 맞죠? 네, 일단 돈이 흔했어. 집이 모자라서. 그죠? 네. 집이 모자라서, 돈이 흔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돈이 흔해져서 앞으로도 이제 더 오를 거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정부가 여러 가지 막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이 좀 무리수도 두고 이래서 막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어쨌든 집값은 서울에 정말 많이 공급하지 않는 한, 근데 서울에 많이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울 중심이 아니고 조금 변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집값은,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이 오르면 그 주변도 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파트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2107 구리는 서울 옆이에요. 이 아파트 가격이 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뭐 강남이 많이 올랐는데 강북도 거의 못지않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 주변에 도시도 많이 올랐어요. 광명이 많이 올랐어요. 광명은 서울이 가깝다는 것도 있고,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많거든요. 그렇게 재건축이 많아요. 다시 짓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고, 안양도 올랐고요. 판교 무지 올랐고, 이 주변은 다 올랐어요. 여기는 뭐 올랐다기보다 뭐 자체가 비싸고, 위례 같은 경우 하남도 공급이 많음에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데가 없어요. 이 구리도 가깝죠. 서울이 아주 가까워요. 강남 이쪽 이 강북도로로 해서 접근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구리도 많이 올랐는데, 구리는 또 밖으로 나가기도 좋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좋고, 새로운 고속도로 만들고 있고, 춘천 쪽 가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북쪽 의정부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구리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또 태릉 얘기가 나왔죠. 그죠? 태릉을 육군사관학교하고 골프장을 옮기고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어쨌든 이 구리나 태계원 이쪽은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여기 구리 토평역. 그래서 이렇게 하던 아파트 가격이 볼까요?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수도권은 2014년 정도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안 오른 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데는 또 많이 더 올랐는데, 여기는 꾸준히 올랐네요. 근데 최근에 더 많이 올랐대. 그죠? 앞으로도 저는 서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지금 가격이 얼마냐? 요게 84라고 된 게 60평방이거든요. 24평. 4억 4천. 4억 4천. 실제 거래된 게요. 실거래인데, 지금 나온 거를 잠깐 볼게요. 나온 거를 보면, 매물이, 뭐 이건 뭐야? 이건 잘못된 거겠죠? 4억 7천에 나왔네요. 4억 5천. 그죠?
그러니까 시세를 지금 4억 5천 봐야 될 것 같아요. 4억 4천에 거래됐으니까 4억 5천. 근데 경매 나온 게 3억 3천에 나왔어요. 한 20명 올 것 같은데요. 얼마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90%.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90%. 90% 이상. 실수요자 같으면 한 92% 막 이런 식으로. 더 오를까? 네, 더 오를 거예요. 다른 문제가 없나? 층 괜찮고요. 층 괜찮죠? 20층 중에 14층. 단지가 좀 작다는 게 있네요. 예. 브랜드도 그렇게 뭐 좋은 브랜드는 아니고, 집주인이 살고 있고, 등기부는 문제 없고, 그렇죠?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집주인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관리비가 연체된 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별 문제 없어요. 왜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보냐? 서울이 더 오를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자체도 이제 요거를 자주 보는데, 어쨌든 이런 통계는 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경기도 구리에 아파트 공급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공급이 없었고, 이때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았는데 작년부터 공급은 모자란다, 그죠? 이때 공급이 많았던 거는 여기하고요, 다산 신도시가 무지 많았어요. 예. 그때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가격이 좀 주춤주춤했었죠. 그래서 더 오른다라고 보는 이유는 서울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 자체가 공급이 요 빨간 선 정도만큼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공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거다고 보는 거예요. 구리에 실수요자시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서울은 다 오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요 물건은 저는 그렇게, 이왕 여러분이 서울에 비싼,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아파트를 지금 사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오를 아파트를 사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싸기는 사요. 지금 8억 5천이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낙찰받은 사람은 잘 산 거예요. 한 6억 정도에 샀잖아요. 지금 뭐 8억 5천이니까 1년 한 6개월 사이에 한 2억이 올랐네요. 네. 서울은 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저는 이제 여기가 브랜드가 약화되거나, 지은 지가 한 4년 됐죠. 신축은 아니라는 것, 단지 규모가 작죠. 네. 그리고 여기 가까이 없어요. 그런 걸로, 여기 멀지는 않네요. 근데 거리를 재보니까 걸어가려면 한 700m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1km 가까이. 걸어다니기에는 조금 멀어요. 이쪽으로 길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까운 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이라도 비싼 금액에 사겠다 그러면 좋은 거 사야 돼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란 얘기는 뭐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똘똘한 신축, 역세권, 브랜드, 단지 큰 것, 동이나 층이 좋은 것. 예. 만약에 경매로 입찰 들어간다면 금액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많이 써야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아파트든 안 좋은 아파트든 많이 써야 돼요. 이왕 많이 쓸 거면 좋은 아파트를 많이 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아파트, 어차피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 8억 이렇게 입찰한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저는 더 좋은 데를 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2층인 것도 있고요. 아마 경쟁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거예요. 자, 대전 무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더 오를까잖아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도 더 오를까?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저 이랬었거든요. 딴 데 떨어질 때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기가 이런 아파트가 딴 데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오를 때는 참 폭발적으로 올랐죠. 2019년부터요. 사실 2018년부터 이미 투자로 막 갔었어요. 예. 더 오를까? 예.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전도 공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전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덜 올랐었어요. 이때. 딴 데는 올랐는데 이때는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있지만 그럼에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2억 7천이죠. 92평방 2억, 조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런데 시세를 보면 그죠? 아까 앞에 봤던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지금 4억 3천. 4억 3천. 이게 왜 이렇게 저평가됐나? 작년에 평가했어야 돼요. 요 감정평가 날짜도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언제 가격 평가했나? 1년도 더 됐어요. 작년 1월이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1년 9개월 전에 감정평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가 요때 감정한 거하고 이때 감정한 거하고 다르죠. 요때가 아무래도 저평가됐겠죠. 그러니까 2019년 또는 2018년에 감정평가했으면 저렴하게 평가했을 테고 2020년 예를 들어서 5월에 평가했으면 거의 시세에 가깝게 평가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찾을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굿옵션을 본다. 그죠? 대전이 많이 올랐다는데 대전 아파트가 얼마나 경매 나왔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 중에 저렴한 거 앞으로 더 오를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오래된 게 오래전에 감정평가한 거는 저평가됐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2018년 것도 있네. 이런 게 저평가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초에 감정한 거는 저평가됐을 거고 최근에 저 뒤에 지금 경매 나온 거는 2020년인데 이거는 거의 정상적으로 평가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검색하는 거는 그 대법원에 가서는 검색이 안 돼요.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검색하는 거는 굿옵션이나 유료로 보는 사이트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지가 왜 자꾸 오른다라고 하나? 이미 올랐는데 볼게요. 용인의 공급이 이때는 많았었어요. 그죠? 작년까지 공급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잘 안 오르죠. 오르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 공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미 작년에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61 가격 한번 볼까요? 미친 거죠?
이때 막 오를 때도 야,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때 오를 때는 아마 분당선 그쪽이 분당선 지나가죠. 그게 언제죠? 2015년 정도에 개통됐나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른 거는 이제 그 위에 분당이 오르고 그다음에 수지 자체는 이때 공급이 많았는데 멈칫했죠. 근데 분당이 오르면서 다 오르니까 거기 이제 덩달아 이렇게. 그 최근에 오른 거는 앞으로 이제 수도권이 다 오른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공급이 여전히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이게 4억 7천인데요. 제가 시세를 보니까 6억까지 해요. 그죠? 예, 6억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이 정도면 샀단 말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19년에는 한 4억 5천이나 그 이하로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수요자가 4억 2천이나 4억 3천에 사서 들어갔는데 지금 시세 알아보니까 뭐 6억 한다. 근데 사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집에 그냥 사는 건데 오른 집이잖아요. 그러면 웃고 다니죠. 인생이 즐거워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 반대도 있거든요. 똑같은 시점에 예를 들어서 용인 가지 않고 다른 데 갔는데 거기는 오히려 떨어졌다면, 그죠? 사는 거는 변화가 없는데 집값이 오른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는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요자로서 가더라도 당장 편한 것만 따지지만, 편한 것도 중요한데 여기가 더 오를까? 다른 데보다 더 나은 쪽일까? 선호하는 데일까? 이런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6억 5천 해요. 예. 근데 잘 보세요. 동탄, 유보라, 2003호가 이전에 경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취소됐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는데 브로가 낙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샀는 게 얼마나 사게 샀냐. 지금 시세가 6억 5천이니까 이때 낙찰 받고 여기 브로가가 아니었으면 한 3억 벌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분이 낙찰 받았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일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때 사게 됐냐면요, 그때는 이제 오르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무지 복잡했어요. 이 사건의 내용이. 아까 제가 이 수익은 항상 위험한 물건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문제, 그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저렴했어요. 이거 다 설명하자면 무지 길어요. 긴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복잡하지만, 경매를 여러 번 했잖아요. 복잡하지만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낙찰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불허가 됐는데, 저는 이게 약간의 장난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하기 힘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똑같은 물건이, 볼까요? 그죠? 이 사람들이 소유인데 아직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대로인데 또 나온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나왔는데,
어쨌든 내용은 복잡해 보이는데 이미 이거를 3년 전에 우리는 다 판단을 했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네. 그 정도만 얘기한 거. 이걸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무지 어려운 얘기예요. 네. 혹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늘 보던 얼굴이죠. 3, 1, 3, 5, 6 이렇게. 아까 그 사건이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되네. 카카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 다음에 들어가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다음에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셔서 조금 전에 그 동탄의 아파트가 506416이에요.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 여기다가 요 번호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무슨 글이 나와요. 그거하고 31356 이 두 개의 숫자를 여기에 이렇게 넣고 검색을 해 따로따로 한번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글을 읽어 보시면 요 다 적었죠? 그렇죠? 506416 31356 다 적었죠? 그러면 요 물건의 과거 역사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문제 없다는 게 거기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다고요. 아셨죠? 이게 6억 5천인데 이거 6억 이렇게 쓰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라면 한 5억 5천? 정상적인 물건에 5억 5천 들어가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저는 5억 5천 또는 그 이하로 들어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네. 자, 이런 물건은 만약 입찰한다면 저하고 상의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이제 땅을 얘기할게요. 여기 땅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토지 투자. 네. 다른 분은 오직 아파트인가요? 네. 자, 토지 한번 볼게요. 자, 좀 쉽게 얘기할게요. 토지를 다 설명하자면 무지 이제 길어지는 얘기가 되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7387 토지를 투자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죠. 내가 나중에 뭐 집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건물 짓겠다도 있겠고, 농사 짓겠다? 뭐 그런 수도 있죠. 그냥 투자. 오르기만 하면 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건물보다 토지가 투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면 다 팔려요. 근데 토지는 잘 안 팔립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은 또 사죠.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팔려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게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 땅을 보시면 217평인데 밭이다. 밭이면 이 농지죠. 농지면 이 경매로 농지를 살 때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빈 땅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냥 면사무소 가서 내가 낙찰 받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주세요 이러면 다 해줘요. 일단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한테만 해줘요. 당신이 서울에서 어떻게 제주도 땅을 농사 짓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농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무면허로 아니 무면허가 아니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안 해줘요. 건물 있는데 어떻게 농사 짓냐, 뭐 건물을 철거하고 와라,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농사 지으면 되는 땅이죠. 일단 외형상으로는. 그러면 농지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냥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법인은 안 돼요. 개인만 돼요. 법인은 할 수 있는 게 영농법인만 돼요. 꼭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땅이 뭐 괜찮다는 거야? 이 땅이에요. 그리고 전원주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바다가 보여요. 여기서 강화도 남쪽에, 강화도 가보셨죠? 다. 강화도, 그죠? 강화도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서울 사람들이 선호하고, 북한하고 잘 되면 또 이렇게 뭐 또 통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영종도에서 이렇게 다리 놓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섬이 괜찮은데 이렇게 연결되는 계획도 있어요. 이렇게 왜 연결하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는. 그게 이제 빨리 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또 전원주택지로서 바다가 보이고 땅이 잘생겼고 적당한 평수다, 이 말이에요. 전원주택지는 200평 정도가 좋아요. 조금 더 여유있게 하면 한 300평, 100평은 좀 작은 편이에요. 전원주택. 그런 쪽으로 괜찮은 땅. 시세도 그냥 이 정도 해요. 근데 이게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오래전에는 여기 도로가 없었나봐. 이렇게 도로가 있음. 지금 도로인데, 그죠? 옛날에 이게 도로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쪽 땅들이 이렇게 가려면 이 땅을 뭐 밟아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이란 게 뭐냐면, 어떤 다른 땅이 이 도로에 닿기 위해서 이 땅을 이용할 권리. 요게 내 땅이 아니면 사실 이게 도로가 안 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면 도로가 닿는 것처럼 되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로가 닿는 게 안 닿고 안 닿고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 땅의 지역권이 설정된 거는 그 도로를 이용할 권리를 설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역지는 뭐고 승역지는 뭐냐면, 요 땅을 위해서 요 땅이,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땅에는 요역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좋은 권리죠. 좋은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요 땅 번지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승역지예요. 그러니까 요 땅을 이렇게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은 감내해야 돼요.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조금 어렵고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경매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거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데,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게 있고 이용당할 의무가 있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길이 생겨버렸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전원주택이 많고 바다가 보여서 제가 이렇게
실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 전면 주택지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요게 지금 시세예요. 2억 정도. 토지는 깨끗한 땅도 좋긴 한데 이제 지저분한 데서 뭔가 저렴하게 사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서귀포 땅이 좀 작아요. 작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82 비싸죠. 얼마예요? 300만원 평당. 뭐 제주도가 평당 300 하나? 요지면 그렇게 하겠죠. 더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별로 요지 같지가 않은데 300이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지도를 봤어요. 아, 여기 저도 가본 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카페도 좀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동네예요. 서귀포에서 동쪽, 서쪽, 바다가 보이는 여기 좀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토지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보고 여기 길거리를 좀 걸어 다녀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창천리 814- 이걸로 할까요? 창천리 814-2 성주가 아니고 제주도. 그렇죠? 그래서 땅 볼 때는요, 건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위에서 찍은 사진. 814-2가 아니고요, 1이에요. 요 도로 닿습니다. 요 도로 닿느냐 안 닿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이게 도로 여기 안 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닿고 안 닿고를 뭘로 보시느냐면요, 저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 토지용 계획이란 거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시면 닿는지 안 닿는지가 나. 이게 도로잖아요. 땅이 요거거든요. 닿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바다가 가깝습니다. 가깝고 실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 이 주변이 어떤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건물이 아니고 이 다음 건물이네요. 그죠? 이 집이에요. 요거. 도로는 좁죠? 바다로 가는 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바닷가에 펜션들이나 그 다음에 카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저도 한 몇 년 전에 여기 걸어 가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평당 300만원 해요. 평당 300만원 하는 건 어떻게 찾나? 여기 밸류맵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거를 나중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써먹으면 좋아요. VM이에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를 가서 이 번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거래된 게 나오거든요. 거래된 거. 거래된 게 나오는데 요거를 총액 말고 평당 단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대중 없어요. 뭐 100만원 안 하는 그릇도 있고 100만원 이상의 거래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좀 오래된 거 말고 최근에 거래된 거 이런 거 찾아야 되겠죠. 300만원, 그죠? 300만원 여기보다 낫죠. 300만원에 거래됐다. 360에 거래됐다. 뭐 370에 거래됐다.
오히려 이거는 샀네요. 근데 실제는 이게 도로가 닿는지 안 닿는지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도로가 닿는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저렴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이 주변의 시세를 보면 여기도 한 300만 원 가까이 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감정이 됐나 아니면 고평가됐나 저평가됐나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토지 가격은 300 인정.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땅만 경매 대상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럼 땅만 낙찰받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둘 중 하나예요. 철거한다?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산다. 계속 살아버리면 이거는 잘못 산 거죠. 철거할 수 있다? 그럼 잘 산 거죠. 물론 이제 중간 형태도 있겠죠. 뭐 협상해서 저렴하게 내가 건물을 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판단이에요. 어려운 얘기죠.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법정지상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에 있는 경매에서 제외된 이 건물이 내가 낙찰받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냐 없냐를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땅은 네가 낙찰받아도 나는 건물 계속 쓸 거야.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다고요.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당신 이거 철거해야 돼 라면 법정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게 좋겠죠.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법정지상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물건을 찾은 거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무지 어려운 얘기예요. 원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 거여야 되고 뭐 이런 뭐 몇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법정지상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 기록을 보면 사람이 안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건물이 뭐 낡았거나 그죠? 살 형편이 안 되거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 번 더 떨어진다면 1억 2천 되거든요. 그러면 저렴하죠. 이번에 사는 거는 1억 7천이나 이렇게 사서 또 건물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하거나 이걸 또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제 돈 다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자, 제주도에 집 짓고 살고 싶으신 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은 어쨌든 관광지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돈 많으신 분 있나요? 한 20억 정도.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아까 제가 3기 신도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하늘색 칠한 요거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아시죠? 네. 자, 그린벨트. 요런 그린벨트는 사실은 이제 뭐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는 하남 교산지구라 그랬어요. 신도시가 들어와요. 교산 신도시.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짓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할 데가 없어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못 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아까 그 김포공항 아래쪽이나 그죠? 아니면 저 일산 쪽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한 거죠. 그리고 빨리 지금 짓겠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땅이 딱 여기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 땅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용이죠. 그죠? 수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투자한다 그러면 그럼 수용 보상을 얼마 받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공시지가의 1.5 내지 2배 사이예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어디 나오지? 공시지가 여기 누르면 나와요. 요거 누르면 공시지가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130에 그러면 1.5나 200면 그냥 200 정도 받는다? 평방메타? 200m, 200을 받는다? 그럼 이게 몇 평방이에요? 280에 200이면 얼마예요? 5억 6천? 그럼 이걸 만약에 최저가에 낙찰받고 5억 6천을 보상받으면 그럼 괜찮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입찰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아주 5억에 낙찰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적정선이 얼마일까? 뭐 한 4억? 뭐 이런 어떤 선을 정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지도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는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땅은 사실 이 땅 참 못생겼어요. 어쩌면 도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상은 공시지가.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시세 보상인데 시세라는 게 참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나는 이 시세 비싸게 얘기할 거고 정부 LH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싸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선이 있을 텐데 그게 공시지가의 한 1.5배, 2배 그 사이라는 거. 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가 이거 낙찰받아서 집 짓겠다 이런 생각하면 이건 완전 엉터리예요. 농사 짓겠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여기 농사 지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보상이 나오는 토지. 자, 돈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워낙 큰 땅이기도 하고 섬이에요. 덕적도예요. 덕적도. 누군가 낙찰받고 불허가 됐는데 이때 단독이었네요. 그래서 이번엔 낙찰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데가 돈 있는 사람들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8, 9필지잖아요. 이쪽 대부분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진리 5. 그래서 이거를 배 타고 가봐야 되잖아요. 현장 가려면. 저기 인천이나 저 대부도에서 한 1시간 반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대부도가 아니지. 진리 5. 근데 안 가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경매 나온 땅은 이렇게 넓은 땅이에요. 여기 바다고요. 이렇게 넓은 땅. 도로 닿죠? 노란 게 도로예요. 도로 닿는데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요거는 한 필지만 표시됐는데 대략 이 정도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배가 닿는 곳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차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려면. 근데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제가 재보니까 한 2km밖에 안 돼요.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면 뭐 1시간이면 가겠죠. 저는 이곳을 한 10년 전에 가봤어요. 여기서 훌쩍훌쩍 뛰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그만큼 깨끗한 동네였는데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지금 여기는 아니고요. 주차장은 아니고 그 너머 땅이에요. 이 바닷가 쪽으로.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큰 땅을 하면 용도가 그냥 뭐 묻어두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식들 주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뭘 해야지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팔아야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네. 뭐 하면 좋을까요? 호텔 지을까요? 호텔 지으면 겨울에 손님이 한 몇 달 동안 없을 거예요. 그죠? 여름에 뭐 할까요? 여름에 많이 오거든요. 득적도는.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하면 좋을지. 네. 뭐 조그만 숙박업소, 펜션, 근데 너무 큰 땅이에요. 전부가 8,800평이에요. 큰 땅이에요. 네. 캠핑장, 자동차 캠핑장. 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유행이거든요. 그럼 배를 타고 배에다 차를 싣고 가서 자, 한번 돈 많으신 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보면 토지까지 했네요. 머리 안 아픈가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끝장을 내버릴까요? 아직 한 3, 40분 더 해야 되니까 쉬었다 할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